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이스타항공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스타항공 노딜 쇼크다. 노딜 쇼크, 뭔가 거래가 깨졌다는 겁니다. LCC 연쇄 파산 공포, LCC 저가 항공사들을 말하는 거죠.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포기했다. 이스타항공 자력회생은 난망이다. 어렵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00명 대량 실직 현실화 우려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저가 항공사들도 지금 적자 수렁에 빠져서 심상치 않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역시 경제 관련 분야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 관련 기사가 일면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코로나 역성장 쇼크다. 환란 이후 최저인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경제 성장률, 물론요, 이 수치는요, 속보치라고 불립니다. 속보치는 일단 빠르게 집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잠정치가 공개가 되는데 그 잠정치가 좀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걸 감안해야 됩니다. 올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연 1년 성장률 마이너스 0.2% 정도로 방어할 수 있다. 이거 달성하기 힘든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수출이 마이너스 16.6%로 57년 만에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코로나 충격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의대생 10년간 4,000명을 더 뽑는다. 당정,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어제 논의를 해서 이 내용을 좀 공개를 했는데 2022학년도부터 매년 400명을 추가 선발합니다. 그러면 1년에 400명씩 10년이니까 4,000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공공의료대학원 신설, 그러니까 의대를 만든다는 얘기가 지금 또 나왔어요, 새로. 자, 의사협회 반발이 변수다.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고요. 장관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중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집값 걱정시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곳곳의 부동산, 집값 상승세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고 뭔가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만 진정이 안 되는 국면이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질문을 받고 집값 걱정시켜 죄송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오늘도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24일 금요일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방금 전에 일면 기사 소개 때 나왔습니다. 코로나 역성장.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걸까요? 결코 반갑지 않은 시작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언제 전향했는가? 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런 사상전향, 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공방처럼 오갔죠. 세 번째 키워드, 비밀번호는 풀렸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경찰이 지금 하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비밀번호가 풀기 어렵다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 내용 안에 담겨있는 내용에 어디다 이거를 쓸 수가 있는가.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통 큰 기부 700억.
어마어마한 본인의 재산을 기부하시겠다고 밝힌 분이 있습니다. 오늘 기사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요,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그리고 매분기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영향 탓으로 분석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기사인데요. 2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3%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GDP 성장률 속보치를 공개를 한 거죠. 그런데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998년, 지금까지 1998년 이 외환 위기는요, 모든 경제와 관련 얘기할 때 가장 나빴던 시절로 항상 기준이 되거든요. 그때 이후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래프 좀 봐주세요. 지난해 2분기부터 한 1년 좀 남짓하게 그래프가 좀 그려져 있어요. 지난해 2분기, 3분기, 4분기 보면은요, 미미하지만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1분기에 마이너스 1.3%, 그리고 2분기는 마이너스 3.3%. 그렇다면요, 걱정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3분기, 4분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지금. 더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뭔가 좀 올라가는 거냐 이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발 수출 직격탄 영향이다. 1분기 이어서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대로 예측하고 있는 거, 전망하고 있는 거 맞는가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봐주세요. 뭐 제목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3.3% 역성장.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다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이게 위로 올라가야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보면은 2분기 성장률을 주요 부분별로, 뭐 업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분별로 나누는데 여기 보면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 2.9%, 여기는요 평균이 3.3이니까 이거보다 좀 나았어요. 그런데 밑에 보세요. 뭐가 길게 내려가 있죠. 수출입니다. 수출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16.6%. 수출은요,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외에서 사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거를. 그리고요, 수입 역시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국도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업 마이너스 9%대, 제조업도 역시 마이너스 9%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제대로 전망해야 뭔가 대책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좀 다릅니다, 지금요. 경제 성장률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요. 한국은행이 있고요.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뭐가. 이주열 하는 총재는요, 워스트 시나리오, 이거 걱정해야 된다.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거 걱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수장이잖아요. 뉴딜로 3분기 반등 가능하다. 이거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지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많은 주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현 단계에서 멈추거나 우리의 경우 1, 4분기 말부터 2, 4분기 중반까지 확산과 소강 국면을 경험한 만큼 현재의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 4분기를 바닥으로 하고 3, 4분기에는 상당 부분 경기 반등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뭐가 좀 결이 많이 다르죠? 여기 좀 화면 좀 다시 봐주세요. 두 인물의 이야기를 좀 더 요약해놨어요.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요, 지난 16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워스트, 최악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될 정도다. 굉장히 걱정거예요. 빨간불을 강하게 든 거예요, 지금요. 반면에 홍남기 부총리는요,
이런 얘기합니다.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단정은 안 했습니다. 반등도니까요. 그렇지만 2분기 정도 지금 마이너스 3.3으로 일단 속보치가 나왔는데 여기가 바닥일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다릅니다 지금. 김건학 교수님. 네. 물론 이 경제가 대단히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요. 상식선에서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누구 말이 더 타당하게 들리십니까? 저는 홍 부총리의 얘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다. 그러니까 희망을 희망이 좀 섞으신 섞어 건가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세계 질병 전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97년도에 있었던 뭐 동아시아 금융위기라든가 2008년에 있었던 서프라임 예. 모기지 사건이 국지적으로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전 세계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뭐 6% 7% 경제 성장하던 예. 경우도 1분기에 마이너스 6.8이었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7.1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마이너스에서도 뭐 두 자릿수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 3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하고 있잖아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청신호로 볼 수 있는 거는 예. 중국이 2분기에 플러스 3.4로 반등을 했어요. 물론 뭐 과거의 성장률에 비하면 참 미미하긴 하지만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2008년에 충격이 좀 약했던 거는 사실은 미국하고 서유럽에서 타격이 있었지만 중국이 그걸 예. 보완해줬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희망을 좀 약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뭐 굉장히 큰 규모의 한국판 뉴딜을 지금 내수 시장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약간의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약간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이제 이 코로나19에 예. 잡히느냐, 그리고 백신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예. 사실상 V로 가느냐 U로 가느냐, 뭐 이게 이제 결정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뭐 전망이 제각각입니다. 뭐 V자로 뭐가 움직일 것이다,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뭔가랄까요? 무슨 나이키 형태로 뭐 이렇게 꺾어지는 모습을 보일 거다, 아니면은 뭐 L자로 갈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은 모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 3분기 V자 반등,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저 기대와 희망이 섞인 어떤 전망일 수 있어요. 근데 전문가들은요, 그런데 코로나가 지속되면 어쩔 건가?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요. 하강 속도 빨라진 한국 경제, 섣부른 낙관론 경계 목소리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역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있는 주축 분야들인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앞서서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끌고 가는 두 명의 인물의 전망이 좀 다르다 소개했거든요. 네네. 어느 쪽이 좀 타당하다고 보세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느 쪽이 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질문 지금 제가 던진 거예요, 그럼 지금. 서로 예.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아. 한국은행 장과 예. 지금 경제부총리가 해야 될 역할이 또 다르고 또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한국은행 장은 사실 지금까지 3년 동안 예. 성장률과 관련된 질문을 언제나 받았을 때 예. 죄송합니다. 낙관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관적이진 않았어요. 예. 그래도 굉장히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성장률을 어떤 유지할 가능성, 그다음 기대 이런 걸 항상 열어두는 말을 많이 했어요. 열어뒀어요. 근데 거꾸로 홍남기 부총리가 예. 이렇게 막 뭐 이 성장률이 높게 이렇게 그 하지 않았거든요. 서로의 어떤 발언의 무게가 좀 달랐어요. 근데 예. 지금은 역할 분담이 좀 다른 어떤 역할 분담을 뭔가 하고 역을 있다. 바꾼 거예요, 서로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예. 더 이상 카드가 없거든요. 카드가 없는데 여기에 뭐 낙관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예. 없는 그런 입장을 저는 대변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좀 희망적인 어떤 예. 좀 반응을 보이셨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무게를 어느 쪽으로 두냐라고 예. 만약 그러니까 물어보신다면 예. 이주열 한흥 총재 쪽에 조금 더 사실은 더 가깝게 생각을 할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월스트 게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금융 위기랑 자꾸 비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두 번의 위기는 예. 금융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 부분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기지 사태라든지 금융 위기 이런 예. 부분에서는 사실
뭐 수출이라든지 이런 이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세계가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출과 뭐 내수 모두 다 지금 망가져 있거든요. 근데 중국이 V자 반등을 했다. 또 예. 뭐 미국과 일본 얘기를 듣지만 오. 세 국가 다 공통적으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수출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는 내수가 좀 약한 편이죠. 나라이기 때문에 예. 내수가 뭐 좀 지탱을 해주더라도 예. 수출의 기회가 없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지금 뉴딜이 사실 수출과는 거의 좀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는 예. 사실 늘 대비해야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무게를 싣고 싶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래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 그래프도 있고요. 앞서서 그 분야별로 나온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빨간색으로 된 그래프 잠깐 보이던데 이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과거에 이른바 돈이 문제를 일으켜서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그게 좀 한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요. 실물이 흔들린다는 게 통상적으로 말씀하실 때 실물은 뭐면요. 수출이죠. 물론 여기는 뭐 다 물건 하지만 외국에 우리가 파는 물건이 뭔가 안 나간다는 뜻이 되거든요. 물건이요. 그리고요. 이거와 연관이 된 게 바로 이쪽입니다. 제조업입니다. 거의 10% 마이너스 10%에 육박하고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일자리의 직격탄과 연관이 돼 있다고 또 해석이 됩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자리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예. 40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리들이 흔들린다라는 지금 지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이주열 그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것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을 예. 비관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는 오히려 비관론이 아니라 예. 한국 경제가 사실은 세계 코로나 사태라는 추이 속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세계적 평가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와는 좀 다르게 예. 전 세계적인 어떤 재해 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 재해 위기 속에서 저희가 반등할 수 있는 계기와 여건을 충분히 마련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한 것은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예. 국내 경제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그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비할 수 있다라는 비관론이 아니라 좀 현실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왜 우리나라를 둘러싼 네. 다른 나라들의 굉장히 힘든 상황을 좀 우려해야 된다. 네, 뭐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이 된다는 전체적 거네요.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예. 우리 국내 경제가 이렇게 역성적 쇼크를 맞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비관론으로 경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나리오 시그널을 예. 이주열 총재에게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하신 부분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딜이라는 정책 자체도 예. 장기적 과제이지 예. 현재 내수가 바로 V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전 아니라고 내용을 생각을 좀 보면은 좀 하거든요. 멀리 본 것들이 많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V자 반등이라는 게 예. 아까 이종국 평론가님 말씀대로 한국이 수출이 40%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 대외적인 여건 자체가 그렇지가 못한데 V자 반등이라는 그런 시그널 자체를 주는 행동은 예. 시장에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주열 총재의 말씀을 비관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태 대비용으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일관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마디 덧보태면 예. 정부가 여기서 V자 반등을 이야기한다든지 하는데 일관된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오. 이번에 금융세제 개편안도 보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일관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예.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를 보이고 있고 대표적으로 부동산 재택 역시도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로 예. 시장에서 불안감을 오히려 정부가 조성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V자 반등 이런 얘기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오히려 비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안에서 새로운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지금 위기입니다. 경제 분야는 확실히 위기예요. 이런 위기 순간에 국정 그리고 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이 중요한 건 사실 일관성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과연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표시하고 계십니다. 자, 경제 성장률 기사부터 했는데 좀 우울한 내용입니다. 이 숫자가 이게 다 위로 올라가면 좋은 건데 다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요즘에는요.